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현재 시각 1월 18일 러시아 내 독립 언론 매체인 볼리아 미디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에서 최근 1월 9일에서 1월 15일 사이 무려 70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을 상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징집하기 위한 동원 소환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동원인 이번 동원을 2월까지 마치고 3월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공세를 또다시 벌일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오신트 정보통들의 정보를 통해 이들의 목표가 바로 서방 국가들에게서 여러 무기를 지원받는 핵심 장소인 리비우라는 것이 밝혀져 우려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이번 전쟁 개전 이전에 동원했던 20만 명의 병력에 더해 봄 징집과 가을 징집을 통한 24만 명의 병력에 9월 부분 동원령을 통한 30만 명 추가 병력을 동원했지만 이미 이들 중 대다수를 전선에서 소모시켜 왔습니다. 이번 동원령까지 합칠 경우 이제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려 144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동원한 셈이 됩니다. 여기에 체첸군, 바그너 그룹 용병 등을 합할 경우 더욱 많은 수의 병력이 이번 전쟁에 동원되고 있는 셈인데요. 현지 시각 1월 18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에 대한 중대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 전해졌는데 아마 이 영상을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실 때쯤엔 주요 언론의 뉴스 보도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정식 선전포고를 날리고 전면 전쟁으로 이 전쟁을 확전시키겠다고 발표했다는 소식이 들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오신트 보도에서는 현재 러시아군의 참모총장이 다시 발레리 게라시모프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곧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70만 명의 추가 중원 병력 징집을 위해 현재 러시아 내에서는 전과자, 신용불량자, 시위 참가자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의학 관련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 등이 가장 먼저 선발되어 끌려갔다고 하는데요. 볼리아 미디어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이제까지 지방 소도시나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더 이상 병력들로 동원할 인력이 바닥났기 때문에 이번 추가 동원은 주로 대도시들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많은 인원이 이번 동원령에 의해 징집될 뿐만 아니라 이들 중에는 가장 경제활동을 활발히 해야 할 젊은 층 인구들이 막대하게 동원되는 만큼 이번 동원은 자칫하면 러시아의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위험성을 안고 있는데요. 국가총동원령은 실제 역사에서 독일군의 영향을 받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제국과 중화민국이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오신트 정보에 따르면 이후에 러시아는 무려 200만 명을 동원해 개전 초기 때처럼 여러 방향에서 들이닥칠 가능성마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탈출구가 없는 러시아군 병사들에게는 끔찍한 현실인데요. 급기야 비인간적인 대우에 폭발해버린 러시아군 신병들이 최근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열차를 점령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까지 발생했는데요. 심지어 러시아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 FSB의 이고르 거키는 러시아의 내전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에서 내전이 발생할 경우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국가는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1월 18일 러시아 내 언론보호위원회의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최근 징집된 러시아군 신병들이 우크라이나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현지 시각 1월 13일 러시아 신병들을 태우고 우크라이나로 향하던 열차는 러시아 본토의 서부 리페츠크주 울루사르카 기차역에서 멈춰섰다고 하는데요. 시베리아에서 출발한 이 열차는 객차 4대에 약 50여 명, 전체 약 200여 명의 러시아군 신병들을 태우고 있었는데 이들은 매우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러시아군 신병들은 영하 20도에 달하는 가혹한 추위에 난방 따위는 사치로 여겨지는 열차 내에서 며칠 동안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열차는 내부에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낄 정도로 추웠고 극심한 추위에 시달리던 이들 중 일부는 동상에 걸리거나 저체온증 때문에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는 등 상황이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자 결국 폭발해버린 러시아군 신병들은 무장을 갖춘 채 열차를 점거하는 선택을 하기에 이릅니다. 열차를 점거하는 이들은 이런 상태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들어갈 수는 없다며 열차를 울루사르카역에 정차시키고 마실 물과 식량 그리고 난방을 위한 석탄 4톤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시베리아 연방관국 노보시비리스크에서 동원된 예비군들로 러시아가 신병들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낱낱이 밝혔는데요. 이들은 동원될 때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고 매우 기본적인 소총 사격 훈련과 수류탄 투척 훈련을 딱 한 번 받은 것이 다였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에게 물과 식량이 주어지지 않음은 물론 무기조차 사치인 것으로 알려진 것인데요. 러시아군 간부들은 이들 예비군들에게 전투복이나 전투화, 장비는 물론 무기조차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기가 필요하면 징집되기 전에 알아서 사왔으면 됐을 것 아니냐는 기가 막힌 질책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열차를 점거한 지 오래 지나지 않아 울루사르카역으로 출동한 러시아 연방보안국 그리고 러시아 경찰 병력에 의해 쉽게 제압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러시아군 내 팽배한 현실이라는 것이 알려진 지 오래이며 전장에서는 수천 명의 러시아군 병사들이 마치 아무렇게나 소모시켜버리는 게임 스타크래프트 속 저글링처럼 마구 쏟아부어지며 희생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런 현상이 더욱 악화되자 최근 러시아 내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피로감과 폭발하는 불만으로 인해 내전이 발생할 조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요. 현지 시각 1월 15일 미 언론 뉴스위크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 FSB의 대령 출신일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신러 군사령관이기도 했던 군사 블로거 이고르 거킨이
대통령이 이와 같은 발언을 남겼다고 보도했는데요. 이고르 거키는 안톤 게라셴코 우크라이나 내무부 보좌관이 트위터에 공유한 동영상에서 러시아 내전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만약 러시아 내에서 내전이 발생할 경우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며 러시아는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고르 거키는 내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해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는데요. 내전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그 중에는 단 사흘 만에 우리나라를 끝장낼 수도 있는 것도 있다. 이고르 거킨의 말을 가볍게 들을 수 없는 이유는 그가 지난 2014년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에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로 평가받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러시아 내 인기 군사 블로거이기 때문인데요. 그는 러시아 민족주의자이기도 해서 그가 내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절대 터무니없는 의견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내전 가능성을 언급하는 이들은 이고르 거킨만이 아닙니다. 마르크 페이기는 이전에 러시아의 국회의원이라 할 수 있는 국가두마 의원을 지냈고 지금은 인권 변호사로 활동 중인데요. 그 또한 지난 2022년 10월 뉴스위크를 통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할 경우 권력 찬탈을 두고 유혈 내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알린 바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 내전이 발발할지에 대한 여부는 이번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달려있다고 했는데요. 그는 우크라이나가 지난 2014년 러시아에게 빼앗긴 크림반도를 되찾지는 못하더라도 러시아가 강제로 병합한 도네츠크주와 루안스크주,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를 완전히 탈환하고 러시아군을 모두 내보낸다면 영토만 되찾는 것이 아니라 푸틴 정권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만약의 경우 러시아 내 지도층들이 마음속으로 푸틴을 대체할 새로운 지도자로 서방 국가들과 협상할 수 있는 인물이자 전쟁을 종식시킬 초기 계획을 설계할 인물을 선정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현재 러시아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지난해 11월 FSB 한 관계자가 망명한 반체제 인사 블라디미르 오세치킨에게 보낸 이메일이 유출되자 러시아 내전 가능성이 크게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위크가 인용해 보도한 이 이메일 내용에는 FSB 내부에서 내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쟁의 피로감으로 모스크바 시민들은 공포의 심연으로 빠지고 있고 내전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도 11월 중순 이후로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간밤에 푸틴의 차량과 이를 따라 굉장히 빠르게 질주하는 여러 차량 행렬의 모습을 보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는 러시아 연방 경호부대인 FSO가 러시아 내에서 쿠데타가 발생할 경우 푸틴의 경호 요원들이 이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특별 훈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크렘린 궁에서는 이후 주변 보안 조치를 크게 강화했다는 사실이 지난해 11월 21일 더 인사이더의 보도에 의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신을 크게 위협하는 세력인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과 큰 갈등을 겪으며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현재는 푸틴과 러시아 정권의 명을 따르는 러시아 정규군이 바흐무트 서쪽과 남쪽의 영토를 공격하고 있고 바그너 그룹 용병을 비롯해 프리고진의 명을 따르는 이들은 바흐무트 동쪽을 둘러싸며 포위망을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세를 막아내느라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크라이나 방어군들은 주력 병력을 동원하는 것 외에도 프리고진과 푸틴 사이의 갈등을 극대화시키고 이들이 서로 경쟁하며 빠르게 장비와 물자, 인력을 소모해 공세 종말점에 이르기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 만큼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공세를 잘 막아낼 수 있도록 더욱 많은 포탄과 탄약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해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